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9일 오전 9시 반입니다. 내일이면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취임식으로 이제 출범을 합니다.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를 자극할 만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때를 쓰고 있는 우리가 당연히 무시해야 할 한미 군사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서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미 군사훈련을 북한과 논의하려면은 그 전에 미국과 먼저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미국이 이 문제를 가지고 북한과 이야기하고 싶어 할까요?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고 국가 주권의 문제인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국군 통수권자 또는 한미 동맹의 한 축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발언의 그 내용보다도 그 형식에서 항상 이 사람이 북미라고 그래요. 북미라고 하면은 한미 동맹에 침을 뱉는 이야기죠. 북한은 김정은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보다 앞설 수 있습니까? 북미 하다가 보면은 자연히 북한의 가짜 민족주의 선동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이 이야기는 무슨 사실과 맞지 않아요. 무슨 사실과 맞지 않느냐.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매번 아주 신경을 쓰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한미연합훈련도 크게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개념 정리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거고, 그것은 특히 핵무장한 북한에 대해서 핵이 없는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을 확인하는 이 절차입니다. 그리고 훈련이라는 것은 평소에는 이게 전쟁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하지 않으면 전투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훈련이 안 된 장병을 전쟁에 투입해 가지고 헛된 죽음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훈련을 가장 열심히 하는 군대입니다. 이 세계에서 훈련을 전쟁처럼 하는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미국에서 공수사단장이 부임을 해가지고 낙하훈련을 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7명이 죽었어요. 7명이 낙하산을 제대로 적지 못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날 뭘 했는지 아십니까? 또 했습니다. 공수사단장이 그때는 내가 제일 먼저 뛰어내려가지고 이 강풍에 견딜 수 있는지 내가 먼저 확인을 하겠다고 하고 뛰어내려 보니까 역시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훈련을 일단 중지시켰습니다. 이 공수사단장이 유명한 웨스트모어랜드 월남전 때 사령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훈련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한국군은 모르고, 문재인 대통령은 군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아마 모를 겁니다. 훈련의 중요성을 안다면은 이런 거의 반역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죠. 왜 형사가 사격훈련을 하는데 강도한테 허가를 받고 합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틀 안에 이런 모호한 이야기를 하면은 반드시 여기에는 속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속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비핵화 사기극을 통해서 김정은, 트럼프 세 사람이 놀아난 게 아니라 같이 놀았는데, 이 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전부 이런 모호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교류, 협력,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뭐 민족 혈맥을 잇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슬쩍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큰 양보를 하든지 하는 이런 말장난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틀이라고 해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 핵 폐기죠.
북한 핵 폐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야 하는데 지금 북한은 핵 능력을 증강했고 대한민국은 북한 핵에 대비한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위해서 시간을 벌어주고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하는 역할을 한 문재인의 이름으로 나오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게 미국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미국 사람들 오늘 이 보고를 듣고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안보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강경파들입니다. 더구나 트럼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트럼프가 히틀러 같은 김정은을 친구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바이든이 그 토론회 때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히틀러 같은 자를 그리고 깡패라고 그랬습니다. 썩어. 조폭 두목 같은 자를 좋아하느냐고 했던 그 바이든 행정부 사람들이 문재인의 어제 기자회견 이야기를 요약한 걸 딱 보고받아가지고 읽고는 밑줄을 딱 칠 것 아닙니까?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등에 대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해 나간다는 내용이 9.19 남북군사 합의에 있긴 있지만은 9.19 남북군사 합의는 완전히 사문화가 되었는데 북한은 지키지 않는데 우리는 충실하게 지킵니다. 북한은 서해에서 해안포 사격을 직접 김정은이가 지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9.19 남북군사 합의를 사실은 무력화시켰는데 우리는 아직도 수도권 상공에 우리의 전투기가 다니지 못하도록 금지구역을 정해놓고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항복하지 않는 나라가 자기 수도권에 전투기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망국적인 협의를 했는데 여기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돼 있는데 이건 또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무슨 절차를 통해서 협의를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또 뒤죽박죽인 게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이고 방어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은 왜 김정은과 협의를 합니까? 아니 강도가 전번에 한번 집 안에 쳐들어온 강도가 출소해가지고 또 그 집 바깥을 배회하고 있는데 주인이 경비를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강도한테 경비병 한 명 더 늘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허가받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더구나 미국까지 끌고 들어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대단히 화를 내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이 좀 제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조태용 외교부 차관은 페이스북에 이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북한이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는 전술 핵무기 개발을 언급하여 우리 안보를 도발하고 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한미훈련인데 훈련 실시 여부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니 가히 충격적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주 뭡니까? 점잖게 한 이야기입니다. 저보고 하라면은 이거는 반역적 이야기입니다. 한미동맹을 깨자는 이야기를 넘어서 미국까지 끌고 들어가서 김정은 앞에 쿠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관련해가지고 종전선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비핵화나 평화협정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아니 종전선언 없다고 해가지고 비핵화가 안 됩니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협정의 제1조가 종전선언입니다. 언제부터 전쟁이 끝났음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건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분리하겠다는 게 문재인의 술책인데 이게 뭐냐면 종전선언이라는 쇼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안에서 또 이 친북 세력, 종북 세력 그리고 가짜 평화 세력, 가짜 민족 세력을 선동을 해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고 정권을 한 번 더 만들어내는 거기에 서먹자는 겁니다. 쇼하자는 겁니다. 이제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3자의
비핵화 사기극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작됐다가 어제부로 끝나는 겁니다. 내일부로 끝납니다. 1월 20일로 트럼프가 물러남으로써 끝나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문재인이 물러남으로써 끝납니다. 이게 나이 순으로, 임기 순으로 갑니다. 마지막에 김정은이가 언제 물러나느냐 하는 것만 남아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발버둥 쳐보겠다는 것은 선전, 정치적 선동을 통해서 표를 얻겠다는 그 목적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문재인 세력은 계급투쟁론자들입니다. 계급투쟁론자들은 모든 가치 기준을 정권 쟁취에 있습니다. 정권 쟁취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다만 대한민국은 그동안 발전시켜온 자유민주적 제도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안 되죠. 법원도 있고 언론도 있고 야당도 있고 또 시민단체도 있고 국민들의 여론을 조직화할 수 있는 SNS도 잘 되어 있으니까 문재인이 하자는 대로 대한민국이 끌려가진 않아요. 그러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죠. 짜증스럽게 하죠.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인간의 인생이란 것은 뭐 요새 좀 많이 산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한 90년 살 모양인데, 하루하루를 문재인 때문에 이렇게 짜증내고 문재인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은 그 인생을 망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하나 뽑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하루하루 행복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어제 기자회견은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그것도 6번째 하는 기자회견이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기자회견은 마지막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신년 기자회견은 그 의미가 없습니다. 5개월 뒤에 퇴임할 사람인데, 그래서 좋은 말로 국민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는데, 어제 한 이야기 다 종합하면은 제 귀에 남는 거는 한미 군사훈련, 김정은 깡패 김정은과 논의하겠다,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입양된 아기를 키우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바꾸면 되지 않느냐. 딱 요 두 개인데, 요 두 개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생각이 뭐냐, 인간관을 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인간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국가관을 잘 보여줍니다. 또 하나 있네요. 남측이라고 그랬어요. 김정은이가 남측 방문 운운했습니다. 서울 방문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어제 문재인 씨는 남측 운운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남측으로, 남쪽이라고 그랬군요. 남쪽이라고 했습니다. 남쪽을 한자로 하면은 뭐인지 아십니까? 남방입니다. 남방. 아니, 대한민국이 남방입니까? 대한민국의 국호가 언제 남방으로 바뀌었습니까? 대한민국이란 말을 써야 될 때 항상 이 사람은 다른 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남쪽 대통령. 물론 문재인 씨는 지금 대한민국의 반쪽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반쪽만 대표를 해요. 그러니까 남쪽의 반쪽 대통령이죠. 남쪽의 반쪽이면은 8천만 국민 중에서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들 다 우리 국민입니다. 4분의 1로 나누면 2천만만, 겨우 2천만을 대표한다. 대한민국이란 대자가 있는데 그걸 4분 5열 시켜가지고 나는 4분의 1만 대표한다 하는 고백을 한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악담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기념사를 건사하게 했어요. 그때 잘한다고 했어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입장인데 문재인 씨를 칭찬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